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책을 읽고 오신 분도 여기 계시고 오늘 또 새로 책을 받으신 분도 계신데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베개가 아니고 벽돌도 아닙니다. 이 책을 저도 1번은 아주 숙독을 하고 2번은 빨리빨리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숙독을 한 분이 또 여기 해방신 대전본부 박주환 이사님이 맵까지 그려가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 등장인물들을 모두 다 그 인과관계를 갖다가 하나의 지도로 그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다 못 그려. 아니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저도 한번 경영 소설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소설을 쓰면은 그 등장 인물들이 가끔 뒤엉키는 수가 있어요. 그 앞뒤 관계가. 근데 이렇게 많은 그 등장 인물들을 논리적으로 하나 틀리지 않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뒤에 이어지면서 또 불현듯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다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소설가들은 정말 천재다 이런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특히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게다가 또 아까 이제 여기 그 주요 인물들 소개하시면서 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에 그 능통한 분이 이렇게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막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방현석 작가님은 언제 그렇게 또 그 여기 대사에 나오는 일본말, 러시아말, 중국어 막 섞어가지고 영어까지 그래서 여러 개의 언어를 갖다가 이 소설 쓰면서 상당히 원래 그렇게 잘하세요 외국어를? 번역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는 문구들을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책 읽다 보면은 요거는 꼭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명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으시면 더 감동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배현석 작가님이 아까 이제 왜 이 소설을 썼는가? 근데 여기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홍범도 장군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쓴 소설이 아니다. 근데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의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가 뭐였을까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소설가로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대했을 텐데 왜 하필 홍범도 저기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왜 홍범도라는 인물을 소설의 그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그 첫 계기가 뭐였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많은 자료를 사실은 봤다고 했는데 그 자료 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일지가 자기가 쓴 일지였는데 그 일지에 보면 길지 않습니다. 뭐 A4 용지로 하면 뭐 한 연함장 정도도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 다른 것도 다 압축돼 있지만 자기 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들도 이제 양순이죠. 홍양순이 이제 일본군에게 전투 중에 사살을 당하죠. 그 얘기를 딱 한 줄 썼습니다. 내 아들 양순이가 죽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나머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그 전사자들과 똑같이 자기 아들도 한 줄로 썼어요. 이게 홍범도. 그렇잖아요. 다들 뭐 하지만 자기 자식 앞에서는 약하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자기 아들을 둘 다 사실은 이 항일투쟁 과정에서 다 잃잖아요. 자기 부인도 이 일본군에게 또 고문당해서 복사. 그걸 딱 한 줄뿐이 쓰지 않습니다. 아, 섬찟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자기 연민들이 있고 자기 그 미화들이 있습니다. 홍범도는 글을 많이 쓰지도 않았지 뿐만이 아니라 단 한 줄도 자기를 미화하거나 변명한 구절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참 섬찟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항일 독립, 저는 이게 이제 대한 독립 운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그걸 온전하게 보여줄 사람, 그리고 승리하는 전투를 한 사람, 그건 포수들이었고, 실제 그 투쟁을 가장 잘한 집단의 대표가 홍범도여서 이 홍범도를 선택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홍범도를 따라가면 대부분의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해내는데 홍범도의 눈보다 더 좋은 그 서술자는 없었습니다. 네. 끔찍하게 매력적인 사람.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그 장면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내 백성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분차별 뭐 이런 거 다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신분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용감하게 싸운 포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성각자, 그다음에 성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이 소설을 보면서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박연석 작가님도 그 어떤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홍범도보다는 그 일상에서 그분이 보여준 하나하나의 어떤 매력적인 면들, 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면들,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주환 이사님 그 맵을 그렇게 네, 그 소설을 보면 그 인물 간의 관계를 보면 그 어떤 곳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맵을 계속 제 소설한테 그려보는데요. 네, 이번에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해서 근데 그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신채호, 안창호, 우리 그냥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안중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의 그, 그 역사를 소설로 정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아까 그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에세이를 당신이 하셨구나라는 걸 그 인물 시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작가님께서 계속 동학 국민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상천하의 급신 국면이었지만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까 김그 만해선들아 또 결국은 그 볼세비키 운동의 정신 그리고 봉오동의 사람들의 사는 어떤 그 모양을 또 그렇고 꼭 그 홍콩도 장군께서 그 그리는 아니면 작가님께서 이 소설 통해서 정말 인간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 그리고 모두가 그 넉넉한 세상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세계인가 무엇을 그리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그 많은 사람을 호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워버린 사람들, 그리고 문학이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 소설 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름 없이 지나가도 이야기 전개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있는 사람들, 실제 그 있었던 역사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졌고 또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인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아마 들어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을 테고 또 이 사람은 진짜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이 있거나 또 이랬을 거라는 개연성 속에서 이 이름들을 붙여준 그 무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저는 무명용사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안 된다. 미국 어떻게 합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 보세요. 그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북한을 저렇게 악의 축이라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돈 주고 북한에서 6.25 때 전사한 사람들 뼈 찾아가잖아요. 응? 적어도 자기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독립 전선에서 죽은 사람들 뼈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름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역사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명용사탑이 다 이름을 찾아서 기억해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저는 많아진 거고요. 그 중에는 좀 여기 보면 제가 애정을 가졌던 인물 중에 차이경이라고. 네. 근데 가난하다고 신분 상승이나 먹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꿈이 있고 희망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차이경입니다. 그는 정말 가난했고 신분이 미천했지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물을 구경하고 새로운 넓은 세상에서 나가 살아보고 했던 사람. 근데 그런 자들을 이제 뭐 이보다 천하고 석협다, 더러운 존재로 이렇게 폄하하죠. 이제 그런 인물들 얘기는 또 그 사실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갑신정변 때 그런 모델이 그렇게 해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제 신문 조서에 보면 그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공한 인물들도 있고 또 아예 어떤 인물들이었는데 그 역할은 분명히 누군가 수행했고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한테 이름을 주었었고요. 저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 오고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한일합방 당할 때 일본이 무력만 가지고 했겠어요? 일진회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서명운동 이거 뭐 현대에 와서 한 것 같죠? 1910년에 한일합방하기 전에 일진회가 나서서 조선 사람을 대상으로 100만 명 그 합방 지지 서명을 미리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진회의 후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친일을 한 사람은 3대가 부자고 독립운동을 하면 뭐 3대가 망한다 그러는데 독립운동하고 3대는 그냥 자식도 못 남긴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 그 꿈이 비록 안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들은 다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진회가 다음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이죠.
그들은 세상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갔고 좀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역사 공부를 제가 소홀히 해서 그런가 아, 김좌진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 우리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일상 뭐 영화나 극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김전희 장군 대단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 우리 독립운동사에 이렇게 그 위대한 인물처럼 부각은 됐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홍범도 장군은 많이 이렇게 그 뒤로 물러나 있는 분처럼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다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그 원인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제 우선 그 청살리 전투가 이제 한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이제 큰 승리로 기록되고 있고 이제 그 승리를 증언한 책이 대표적인 기록들이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우등불이라고 하는 이범석 장군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범석의 우등불을 보면 그 홍범도는 거의 저기 청사리 전투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써놨고 거의 도망간 사람으로 기록해 놨죠. 그리고 일자무식에 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써놓고 청살리 전투는 거의 자기가 다 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청살리 전투 당시에 그 이범석 씨는 그 연성대장, 그러니까 사관생도 아직 그러니까 훈련받고 있던 김좌진 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부대원들을 이끄는 중대장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김좌진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범석은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청살리 전투가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되겠죠. 뭐 홍범도를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그러니까 김좌진도 별거 한 거 없고 자기가 실제는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게 이제 우등불이었죠. 그리고 실제는 그 김좌진보다 훨씬 그 대단했던 사람은 서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좌진은 서일 총재가 발탁한 사령관이에요. 그 북로군정서의 최고 책임자는 총재는 서일이었습니다. 서일은 당시에 대종교라고 하는 애국 종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게 종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만주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대종교가. 그래서 물적 그 대종교 신도들은 종교 신도인 동시에 독립군이었어요. 전원이. 그래서 청살리 전투에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서일이 20대 새파란, 그죠? 김좌진을 발탁해서 사령관으로 앉죠. 서로군정서에서는 그 지청천 역시 20대 청년을 발탁해서 사령관을 앉혔습니다. 대단한 이상용, 그걸 발탁한 게 이상용, 이회영, 우리 독립운동사의 쟁쟁한 원로들이야. 그 사람들이 20대 장군들을 발탁해서 사령관으로 앉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죠. 그 사람들이 이끌었던 거고,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저도 그래서 아까 그 봉오동도 그렇듯이 홍범도 혼자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최진동도 있고, 최운산도 있고, 안무도 있고, 홍범도도 있습니다. 각자 그 아름답고 근사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는 수많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야, 이 내 봉우리만 제일 높고 말이야. 남은 봉우리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다 아름다운 봉우리. 제 나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정말 그 설명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또 느낀 바는 이 안에 쓰이는 표현들이 단독자, 그리고 목소의 꿀처럼 가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오늘 싸움에 대한 고통,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단독연한, 예, 이런 들 보면 홍봉도 장군뿐 아니라 이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자기의 사실 고독하지만 끝까지 싸우는 어떤 소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범도가 단독자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9살 때 아버지 잃고 고아로서 정말 단독으로 살았고, 독립군을 하면서도 다른 독립군들은 다 양반 출신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 양반들은 그 후원 세력들이 있죠. 그 물적 토대도 있고. 하지만 뭐 고아 출신의 사냥꾼, 포수 출신의 독립군을 지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홍범도는 만주로 탈출한 다음에 연해주에 가서도 부두 노동자로 직접 일해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부두와 탄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사잖아요. 즉 그런 단독의 길을 홀로서 당당할 수 있어야 인간이 비참에 비루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현대사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때 아름답고 대단했으나 참으로 추하게 생을 더럽히는지를 보아왔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앞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인생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홍범도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 장면이 그 감동스러운 게 심포수하고 헤어지면서 원래 그 기르던 개하고 셋이서 그 여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개가 정말 그 엉뚱한 그 포수들의 실수로 죽고 둘이 이제 남았는데 여단이 해체가 됐다니까 심포수가 뭐 해체가 됐냐, 이제 우리 헤어져도 두 개의 여단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 되게 저는 와닿았고, 이게 진짜 홍범도를,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다 한다면 단독여단,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역경과 죽음의 고통들, 이런 걸 넘기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동료들의 억울한 측면들을 자기가 다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산금명까지 쓰고 그 동료들을 구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 작가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2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권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소설 전반에도 이제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시작과 끝에 있는 것이 말과 글, 선전이었어요. 모든 변란과 전쟁은 다 말과 글로 시작해서 말과 글로 남았고, 거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도 말과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인공도 홍범도 장군도 스스로 깨우쳤죠, 글을. 또 십자공하면서 한자도 이렇게 자꾸 해석해 주는 거를 들으면서 한자도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공부를 어디 뭐 정식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해독하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인가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방을 붙이면 그게 별거냐, 몸으로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문 하나가
많은 군사들을 모으는데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말과 글의 힘,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의 힘을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그 여러 사람들, 인물들이 뭐 가상 인물도 있고 실제 인물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정신 하나하나가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작가님이 여기다가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줄 때도 기억,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관리되지 않은 기억.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보살핌을 받지 못한 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기억. 이거를 누군가는 남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작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 그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그분이 접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글로 이제 남겨서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이게 원고를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남기고 싶었는데 빠뜨린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도 좀 이렇게 우리 책에는 못 보니까 작가를 모셨으니까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이 소설을 발표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그 앞부분들을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년 부분이었어요. 아마 그거 읽은 분들이 꽤 됐었는데 그분들이 항의가 많았어요. 책 내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이 싹 없어졌거든요. 유년 시절 소년부터 나오고 그 유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는데 눈물을 머금고 잘랐어요. 그래서 뭐 소설이 성공해서 좀 팔리면 이 작가판, 영화도 감독판 있잖아요. 무삭제 감독판을 가지고 한번 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것만 묻고 아까 내가 오늘 강의 좀 이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사실은 그 제가 가장 공들여 쓴 건 이 백무와 네. 진포, 김성여, 뭐 숙경시 이런 사람들 얘기에 제가 사실은 공을 참 많이 들였는데 이 중대한 사랑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에 네. 관중들의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는 그 뭐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시간상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작가님하고 직접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드시면.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네. 지금 9시까지는 좀 사인까지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대표로 하는 이유는 1, 2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아까 작가님이 계속 그 파워포인트에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에 실존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더 정말 끌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모아, 차이격, 김수혁, 심포수, 진포 이런 그 작가들이 만든 그 가공의 그 주인공들 그분들한테 너무 시키렸거든요. 그거 보통 그 소설가가 이렇게 쓸 때 그 어떤 모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까 차이경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갑신정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에서 그런 그 기록들을 가지고 거기서 차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백무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그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백모아 캐릭터를 그리면서는 제가 그 누구를 많이 떠올렸냐 하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백모아하고 진포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소설을 막 열심히 이제 궁리하고 있을 때 이번에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얼마 전에 노회찬 평전을 써서 그러니까 그 꽤 많은
독자들을 획득한 그 이광호라는 분이 제 소설을 다 읽은 굉장히 열렬한 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작가한테 제일 이 끔찍스러운 사람이 자기 소설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틀린 거 같은 이 사람하고 아마 틀리게. 그분이 그때 이거 좀 소설로 써보라고 가져온 인물이 있었어요. 앨리스 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립운동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해방됐을 때 미군 정보요원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미군정과 함께 들어와서 거기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북으로 가서 이제 그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정보요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모아가 미국 정보요원으로 그 미 해군 정보 미국 그 당시 옛날에는 미국 정보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어요. 육군 정보국하고 해군 정보국이 있어. 그 해외는 주로 해군 정보국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조선도 해군.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을 제가 이거 안 썼으면 아마 제가 그분 얘기를 썼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쓰느라고 이제 그걸 쓰지 못하고 그 준 자료들을 어떤 인물들이 여기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진포 같은 캐릭터는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안경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성 저 캐리커처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안경신입니다. 아니고 그걸 제가 그 염두에 많이 뒀는데 안경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독립운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대한 독립을 꽁으로 얻은 뭐 미국하고 뭐 소련 덕분에 주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이회영 형제 얘기는 다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거부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온 형제, 온 집안 전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엔 굶어 죽으면서 독립운동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런 가문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한 가문은 아닙니다. 이상용 가문도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최재형, 최진동 가문 질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어느 민족이 그 식민지가 된 다음에 그럴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일제한테 당하기만 했던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봉오동 전투가 있을 때 그 만주에 수백 개의 무장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가 연합해서 싸웠던 거고 나머지들도 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홍범도가 봉오동에서 싸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한광복군 총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정구에 기지를 두고 있다. 그게 그 부대가 3개 결사대를 만듭니다.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를 선춘을 타격하기 위해서 3개조의 폭탄 12개를 제조해가지고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 선천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평양이 제일 셌어요. 평양 부대 고작 5명이 들어왔지만 부대원들은 그 평양에 있던 협력자들과 해서 다시 3개 분대를 만들어서 평양 경찰서, 평안남도 경찰부,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다 던집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안경신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다 성공했는데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폭탄 만드는 기술이. 제조 기술이 부족해서 한 개는 완전히 불발이었고 폭탄을 던지긴 했는데 이게 터지지가 않았고 하나는 화력이 너무 떨어져서 계단 좀 부수고 말았고 경찰서 던진 것만 제대로 터져서 그 2명 폭사시키고 이제 유리창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피신했다가 이듬해 잡혔죠. 이 안경신에서. 6일 만에 애 출산한 지 6일 된 애 안고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11일째 그 검찰청에 열흘에 된 애를 안고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그 구치소에 애가 실명이 됩니다. 장님이 되죠. 그 징역 8년 살고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1927년에 인터뷰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원망스럽다. 아이는 이렇게 됐고 내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죽었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성이 들어가 있는 동안 처음에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당시 광복군 총령의 그 사령관이었던 이탁, 이 여성과 함께 폭탄 던졌던 이름 잘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이분 그리고 김구가 모여서 저기를 구명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탁하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써안은 평양 그 폭사 사건은 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광복군 총령 사령관 이탁 지휘 아래 결사대장 내가 실행한 거다. 아무 그 관여도 없는 안경신을 풀어줘라. 증거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10년 감형이 돼서 살아가서 8년 징역 살고 나오죠. 뭐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홍범도 혼자서 봉호도 하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네, 얘기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이 많은 소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작가님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이 홍범도 장군 책을 쓰시나오고 진이 많이 빠지셨을 텐데 지금 소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후손들이 제대로 정신 갖고 이 나라 생각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쓸 소설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제 학생도 한 명 있는데 이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공개할 또 비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소설은 정해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근데 저는 뭐 다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든지 그래서 독립운동 인물 사전을 제가 소설 쓰는 틈틈이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근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써라.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찾아다가 대한민국의 작가가 수천 명인데 어째 다 이상한 것만 쓰고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복원을 시키려고 안 하냐. 인생에 뭐 쓸 것도 많지만 이런 거 살면서 작가로서 하나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지 한 명씩. 그래서 제가 한 몇십 명의 이렇게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 몇십 명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사전처럼 만들어서 이거 좀 보고 드라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이상한 것만 쓰지 말고 이런 거 하나씩 써라. 그걸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제가 책 내고 나서 감동적인 리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 범도를 읽는 것이 애국이다.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자를 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범도를 좀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동안에 그 홍범도 부대원에 저도 모르게 부대원이 됐던 것처럼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읽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아마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대원을 좀 많이 늘려서 그 기념사업회 회원도 늘리고 민족문제 이런 것을 늘리고 책 읽는 사람도 많이 늘어서 계룡문고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 범도의 그 메신저, 이 전도사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도 이 책도 좀 많이 좀 선물로 주시고 꼭 읽으세요. 여기서 작가하고 토론했다고 이 책 다 읽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읽어야 본맛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내 그 식구들한테도 읽히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이거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그리고 홍범도가 쏜 그 탄환이 제대로 관역을 맞추는 날까지
그 정신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연수 작가님께 큰 박수로 고맙다는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우리 빅토크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인증